효율성을 버려야겠다.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넓고 깊게 파야만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대치동에 있다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굉장히 많은 담론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낫냐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게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널리 퍼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작년에 특히 느꼈던 게 대원외고 면접을 준비하고 실제로 대원외고 면접을 본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대원외고가 학생들의 면접에 다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고 그거를 몇 개 맞춰야 합격이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일부의 학생일 수는 있는데요. 학생의 몇 개를 맞췄느냐는 점수 중심이 아니라 역량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강한 의심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뒤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역량평가고 SNU 역량평가라고 하죠.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아마도 지역균형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생기부 기반의 면접도 역량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내세웠습니다. 역량평가 면접이란 무엇이냐면 서류 확인이나 보조평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면접이죠. 팩트 체크를 위해서 면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학생의 학습 경험과 역량,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해석, 검증하는 평가가 면접이다. 그게 역량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 자체가 학생이 기존에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존에 뭔가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면접 자체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사회적 변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사회 기술적 변화, 그리고 사회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이과 이제 융합적으로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문과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생기부에 대한 어떤 대입 면접 문화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 중학교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무지에서 된 것,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의도성이 없다. 몰라서 한 거니까 이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처음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낫제의 경우에 토론에서 서로 이제 여기에 상반된 의견이 맞서는 걸 보고 본인은 전범 당사자인 독일에서 그 뒤에 전쟁 범죄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호기심을 느껴 탐구를 진행했다고 탐구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요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뒷부분 때문에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독일의 경우를 갔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한나 아렌트가 쓴 그 책에 따른다면 본인이 몰라서 어떤 걸 했다거나 하는 것은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효했다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이 경우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한 것은 실수일 수가 있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독일을 언급했다면 책임 문제를 거론하겠죠. 그죠? 모르고 한 거라도 누군가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마 무난할 것 같고요. 물론 안 바뀌었다고 해도 뭔가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화 문제입니다. 인사불성의 상태로 난동을 부려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상인적인 피해 문제가 직접으로 거론되죠. 이 경우에도 의도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주치난동에서 처벌이 약한 건 맞지만 의도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경감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선은 술 취한 상태의 문제는 본인이 인사불성 상태로 가는 것은 멀쩡할 때 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있죠. 그럴 경우에 본인이 평상시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요거하고도 조금 다르죠. 그죠? 이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몰랐던 거지만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본인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술 취하는 것까지 가는 경우가 좀 다르죠. 뭔가 책임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범죄 가담죄에 대한 판단과 다를지 설명하라. 출발점이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요소가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 무지함으로 한 것도 사회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실제 면접 문제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자주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 본인의 견해는 뭐냐, 뭐 뒷받침하는 게 뭐냐라고 묻겠지만 이 문제 설계는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근거를 대고 있으며 이거 비슷한 다른 케이스와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게 역량평가입니다. 외대부가 사실은 쭉 이렇게 문제를 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원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과를 보겠습니다. 조금 쉬운 걸 골랐는데 역사적 자료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이 있는 화학 개념과 원리를 알기 위해 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거를 보존하고 또 복원까지 할 때 한지를 사용해서 종이가 훼손되었을 때 복원 과정, 그럴 때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탐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게 있죠. 변색되고 보내는 이유는 뭐냐? 산화 작용하고 아마 가소성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복원하는 과학적 방법. 요건 좀 전문적 지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죠? 요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문과적인 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역사적 자료를 디지털화하면 연구 저장할 수 있는데 굳이 문서나 작품을 복원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서울대다운 질문입니다. 이과 학생한테 융합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디지털화되면 뭐 그거 다 복원할 수 있는데 굳이 필요해? 여기에 깔려있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과연 우리가 디지털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3D 형태로 있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디지털할 수 있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과 디지털화가 된 건 사본이잖아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형태로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오래 어떤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과거의 유산적 측면에 있는 것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느냐라는 물리적인 가능성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가정을 해서 완벽하게 담았다고 할 때 아우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원본을 중시하느냐? 원본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6.25 때 유해 발굴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유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뼈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뼈이냐 아니냐가 물리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그렇게 힘을 기울까요? 그죠? 진짜 그 사람인지 여부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성이 거기에 맺혀 있는 거죠. 진짜일 때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을 기울여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다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역량평가라는 것은 문과든 이과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객관적인 팩트도 있어야 되지만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샘플로 찾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학교 나와서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겁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효율성.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거, 그죠? 되게 좋습니다. 자기가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 효과를 얻으니까 등급으로 따진다면 1등급 끄트머리로 들어간다거나, 그죠? 문을 여는 것보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게 계획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죠? 진짜 실력이 있다는 것은 효율성을 버려야 된다.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넓고 깊게 파야만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면접의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대치동에 있다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굉장히 많은 담론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낫냐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딱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그만큼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등급으로 따진다면 중학교 성적이 89.9를 받아서 뭐 B를 받았다거나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아쉽게 틀려가지고 등급이 안 나왔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으면 조금 무직하게라도 넓고 깊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면접 준비가 역량평가 중심으로 흘러갈 때는 준비를 효율성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능력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원내고 면접 문제 꽤 오랫동안 준비했던 학생에 나온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도 못 맞춘 학생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합격은 했는데 그 학생 문제, 4문제 중에 하나도 준비된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처음에 걔가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핵심을 못 찾아내는데 그게 역량평가 문제라는 걸 그때 제가 강하게 받았거든요. 확실하게 학생이 역량이 없으면 뽑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거의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은 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로 공을 들여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 문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난 떨어질까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깊이는 이해가 필요한 거고 시간상.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소를 쓰고 면접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내가 자소에 쓴 것은 그 활동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 머리로 하는 거하고 몸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지식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토론을 했다고 했으면 최소한 엄마라고 토론해봐야 되고요. 그죠? 원서를 읽었다고 하면 번역본이라도 다 읽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했던 활동들은 몸으로도 같이 해봐야 되는 거를 반드시 해보자. 본인이 쓴 자소서에 비중이 있다.
뭔가 여기에서 내가 깊게 탐구했다라는 뉘앙스를 흘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만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면접은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경험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붙기를 원한다면 활동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걸 해놓고 자소를 쓰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요즘 학생들이 너무 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소를 조금 미리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준비를 해야 비로소 면접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